이번 시간에는 316쪽 들어가는 거죠. 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가 왼쪽 페이지에 있고, 오른쪽 페이지는 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허가, 이렇게 신고 허가로 나눠져 있어요. 다시 왼쪽으로 오면은 신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외국인 등의 취득 신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뭘로 인한 취득? 계약으로 인한 취득인데, 이 계약은 교환과 증여만 받습니다.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약 외의 원인. 계약 외의 원인은 5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속, 경매 등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신고는 외국인 등으로 변경되어서 계속 보유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따가 이 세 가지 신고가 있다. 자, 계약으로 합니다. 교환 증여. 교환 증여로 인한 취득 신고. 동그라미 1번.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계약일 60일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가 똑같잖아요. 근데 뭐 같은 어차피 계약이니까 그게 다를 이유는 없는데, 뭐가 다르냐면 이따가 보실 신고서가 달라요. 여기는 신고서 작성 방법을 배우진 않는데 신고서가 다릅니다. 이거는 교환이나 증여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매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내고 외국인 등의 취득 신고서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걸 내는 것이고요. 이건 실거래가 신고는 아니에요. 근데 계약이 60일을 다르게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계약 체결 60일 안에 신고하는데, 밑에 X는 왜 틀렸냐면 계약 체결일 이거를 취득한 날부터 이렇게 낸 적도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내면은. 그래서 계약일 60일입니다. 계약일 60일. 동그라미 2번이요. 구현 설명이죠. 교환 계약이나 증여받은 경우 각각의 계약일부터 체결일부터 이제 60일 안에 신고하면 되는 거다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보통 교환이라고 증여라고 노골적으로 써줍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 등의 매매 계약을 했다면 뭘 해야 되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니까 이 경우에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신고를 2번 할 이유는 없지 않냐 이거지. 3번은 뭐 쉬운 문장인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매우 많이 나왔습니다. 매우. 28회 같은 경우는 뭐 정답이었습니다. 아예 정답이었고. 부동산 거래 신고 했을 경우 외국인 등의 취득 신고를 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게 잘 나와요. 신고는 한 번만 하는 거지. 2번 할 필요 없겠지. 과태료. 이 교환이나 증여로 인한 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했을 때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래 신고는 다르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거짓 신고하면 5% 이하잖아요. 여기는 300만 원 이하다. 안 했어도 300 이하고 거짓도 300 이하니까 특히 거짓만 나왔을 때 조심해야 돼요. 외국인 등이 교환이나 증여 계약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이를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300만 원 이하다 이렇게 하면 느낌이 되게 틀려 보여. 거짓인데 왜 이렇게 싸?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안 해도 300, 거짓해도 300. 자, 계약 외의 원인. 여기는 순서 좀 잠깐 바꾸죠. 밑에 계약 외의 원인을 먼저 알아야 돼. 5개. 상속, 또 경매. 상속, 경매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고요, 시험에는. 세 번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환매권 행사. 이게 뭐 공법에서 다루는데 외국인이 보유하던 토지가 있었나 보죠. 이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 또는 협의 양도가 됐나 봐요. 그런데 이 일정 기간 동안 그걸 공익사업용으로 이용을 안 한 거야. 개발이 안 된 거죠. 안 되면 이걸 다시 되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죠. 이걸 환매권 행사. 확정 판결, 그다음에 법인은 합병.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를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워집니다.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인의 합병, 아니요, 확정 판결, 법인의 합병. 이렇게 상경, 이렇게 외워요. 상경,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확정 판결, 법인의 합병이다. 이렇게 하면 금방 외워져요. 상경, 계약 외 원인입니다요.
우리 카톡 보내기처럼 상경 위에 1번으로 올라가세요. 이렇게 외국인 등이 상속, 경매, 상경, 이것으로 이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언제부터래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여기는 취득한 날부터 이거를 틀리게 내지는 않아요. 이건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일부터 이러면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어이없이 내지는 않아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여기 기간이 아까 늘었어요. 60일인데 6개월로 기간이 늘었어요. 6개월. 다음 저 밑에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게 되면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100만 원 이하라네. 100만 원 이하. 이게 60일은 6개월로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300은 100으로 줄었고, 이렇게 되네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는 이렇게 외우시자고요. 계약일, 60일, 300. 여기는 6개월, 100. 이렇게 됩니다. 6개월, 100. 다음 계속 보유 신고.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었어. 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법인 단체였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법인 단체가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이들이 외국인 등으로 변경되었다. 우리나라 국적 상실, 또 외국의 법인 단체로 변경,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외국인 등이 그 해당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고 싶대. 이럴 때는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대. 그리고 신고 안 했다, 거짓 신고했다, 전부 다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한다. 그래서 외국인 변경도 변경일부터 6개월, 그 다음에 100.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요. 계약일 60일 300, 6개월 100, 6개월 100 이렇게 외우면 돼요. 어차피 순서는 아니까 계약, 계약 외 계속 보유. 다시 어떻게 외우라고요? 계약일 60일 300, 6개월 100, 6개월 100. 예를 들어 문제가 상경 나왔어. 가운데 줄 6개월 100. 외국인 바뀌었다고 6개월 100 이렇게 풀면 되죠. 계약이 되면 계약일 60일 300 이러면 되고요. 뭐 단순 암기예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허가로 갑시다. 허가. 방금 이제 신고했고. 허가로 가는데 허가는 토지만 들어가요. 우리 대한민국에 건축물로 허가받는 건 없어. 무조건 토지만 들어가. 토지만. 허가는 토지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자, 동그라미 1번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의 구역 지역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단 하나만 더 짚어드리면 신고도 어디 가서 하고 신고관청이 하고 신고관청은 그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한 시군구를 말하지 허가 신청도 어디 가서 하고 신고관청이 가서 해. 특히 여기를 이제 국토부 장관, 뭐 시도지사 이렇게 내기도 하니까 주의하셔야 돼. 그러니까 아까 배웠던 부동산 거래 신고도 신고관청, 외국인 등의 신고도 신고관청, 외국인 등의 허가도 다 신고관청입니다. 여긴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줄 쳐놨잖아요. 그럼 어떤 토지냐? 한 가지 더 이것도 알아야 되고 당연히 허가는 언제 하는 거라고 언제 받으라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안에 허가를 받는 게 아니야. 계약 체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틀리게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예상하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떤 토지냐. 1번은 되게 긴데 거기 말면 돼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여기 말면 돼요. 그리고 시험을 낼 땐 법의 이름을 꼭 써줍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렇게 꼭 써줘요. 그 밖에 지역도 있는데 그 밖에 지역까지 설마 되겠어? 자, 다음에 그 밖에 지역 한번 읽어보세요.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지역도 있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문화재보호구역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문화재보호구역. 세 번째는
자연환경 보전법에 따른 생태 경관 보전 지역, 생태 경관 보전 지역. 다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 보호 구역. 이 토지를 어떻게 외우느냐? 이렇게 외웁니다. 군사, 문화, 생태, 으르렁 이렇게 외우세요. 군사, 문화, 생태, 으르렁. 으르렁이 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우리 사자, 으르렁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제 위치에도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군사, 문화, 생태, 으르렁.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저는 한이 맺혔어. 왜 뭐가 한이 맺혔냐? 이 으르렁이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온 거겠지. 다른 것도 안 나왔는데. 다 나왔는데. 왜 이렇게 이름 안 내는 거 몰라. 우리 시험에 나올 거로 확실시됩니다.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으르렁. 이거 나오면 우리 이제 합격하고 이제 동물원 방문해야죠. 동물원 방문해야 되고, 사자 우리 앞에서 내 합격은 네 덕도 있다. 으르렁 한번 해주고, 닭 한 마리 딱 던져주고, 그러고 이제 오시면 되죠. 오시면 되죠. 그렇습니다. 합격하고 우리 만나자고요. 만나자고요. 참 제가 이거 제가 밴드 말씀드렸죠. 옛날에 한번. 이번 기본 이론 들어가고 한 번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밴드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이버 밴드 있잖아요. 휴대폰에. 거기 이제 정지용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고 거기 회원 가입하시면 제가 이제 2019년 지금 겨울 11월, 12월에는 뭐 별로 자료를 많이 안 드립니다. 아직은 초기니까. 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제 활동이 시작되고요. 아주 중요한 자료를 많이 드립니다. 많이 드리고 시험 막판 가면 진짜 알짜가 나옵니다. 진짜 알짜가 나옵니다. 물론 이 뮤클랜드에서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위주로 과정으로 다 진행되지만 막판에 제가 심의를 기울여서 일부러 문제를 새로 만들거든요. 문제를 만드는데 막판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 까다로운 문제 위주로 출판은 안 되는 문제. 우리 단위 문제집도 다 나옵니다만 거기 있는 문제도 좋습니다만 제가 일부러 새로 만듭니다. 마지막에는 만들어서 이렇게 문제를 제공해 드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제가 정성을 기울여서 만드는 이유는 저도 마지막에 이렇게 정성을 기울여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좋은 효과를 보이더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시험에도 많이 출제됐습니다. 출제됐고 그리고 지금 합격한 이후에는 제가 이제 모임도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무클랜드 합격자 모임을 다녀왔거든요. 서울역에서 했어요. 서울역에서 했고 그때 한 100분 정도, 100명 정도 오셨고 같이 이제 뷔페에서 같이 밥도 먹으면서 술도 한잔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즐거운 시간 보냈고 거기 이제 많은 분들 만나서 서로 인사도 나누고 또 뭐 실물로 처음 보는 거니까 우리가.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모릅니다만 여러분께서는 저를 아시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밴드 회원 가입하셔서 거기 이제 프로필 사진 올리시면은 저도 여러분 자주 뵈니까 활동도 하시고 그러면 아주 합격자 모임 오면 저도 당연히 여러분을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몇 분은 제가 알아뵀어요. 자주 활동하시는 분, 프로필 사진 올리신 분 알아봤고 그분들끼리 2차 갔습니다. 2차까지 가서 11시까지 신나게 또 놀고 집에 갔죠. 그리고 그 밴드의 회원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그 회장님 하나 추천했고요. 그분께서 별도 밴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별도 밴드를 만들어서 합격하신 분 다 모이세요. 우리끼리 신목단체를 만들자고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일주일 만에 무려 200분이 넘게 오셨습니다. 200명이 가입하셨고 1월 달에 정기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기 모임을 하기로 했고 영등포에서 하기로 했고 여러분 제가 지금 자극시키는 거예요. 얘네들 우리 그렇게 하자고 합격해야 만나는 거야. 우리 합격하고 꼭 만나는 거라고. 정기 모임도 갖고 뭐 1년에 2번이 됐든 3번이 됐든 그렇게 앞으로 정기 모임 갖고 친목도 다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즐거운 시간도 갖고 좋죠. 이렇게 공부에 자극이 돼야죠. 뭐가든지. 이렇게 뭐 친목도 다지고 그러면 앞으로 중개업을 하실 때도 그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제 밴드 2기입니다. 밴드 2기고 1기는 회원이 많진 않아요. 1기 회원은 많진 않은데 더 끈끈해요. 아주 끈끈합니다. 1기 모임은 저까지 포함해서 13명인데 아주 끈적끈적해요. 끈적해서 1년에 4번씩 반드시 만납니다. 만나서 이렇게 뭐 하고 여러분은 이제 밴드 3기를 우리 이제 모임을 갖는 거죠. 지방에서도 오십니다. 영등포로 잡은 이유는 여기에서 가까우니까. 지방에서도 오시고 그렇게 만납니다. 자, 우리도 합격과 꼭 만납시다. 화이팅! 자, 우리 군사문화 생태 으르렁 보고 있었어요. 이거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라 그랬어요. 박스 밑에 2번. 이따 3장에서 뭘 배우냐면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을 배웁니다. 이 허가구역이면 여기도 이 군사문화 생태 으르렁 지역과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겹칠 수도 있지 않겠냐. 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만 법은 어떻게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라는 다른 법에 따라서 지정되는 구역이잖아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이고, 그러니까 이 겹칠 수도 있는 거지. 이럴 때는 허가를 2번 받을 필요 없지 않겠냐. 어차피 신고관청인데. 그래서 이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 허가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다면 신고관청으로부터 외국인 등의 취득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허가도 한 번만 받아라. 아까 신고도 한 번만 했던 것처럼.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뒤로 가시고 허가 불허가.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외국인 등이 그 구역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됩니다. 그럼 반드시 허가를 해야 됩니다. 처저의자가 이 토지를 취득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꼭 해야지. 고민하면 안 되죠, 여기는. 그래서 인정이라는 단어가 뜨면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나 니네 나라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말이 안 되죠. 취득해도 전혀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구나. 허가를 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숫자 15일도 중요합니다. 신고관청은 허가 신청서 받고 15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꼭 해야 된다. 15일. 15일다 3장이 또 나옵니다. 다음에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계약했다면 이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원래 허가 쪽은요, 위반하면 징역벌금으로 가요. 신고 쪽은 과태료로 가고요. 이거 하나만 정리를 해드리면은 신고, 허가를 비교해 봅시다. 자, 둘 다 이제 계약이라고 치고 필기하셔도 됩니다. 신고를 위반했다. 계약으로 인한 취득 신고를 했는데 신고 안 했다, 거짓 신고했다. 그랬다 할지라도 그 계약이 무효인 건 아니에요.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뭘 받는다? 과태료를 받는 거죠. 신고 안 했다고 계약 무효되는 건 아니에요. 과태료만 받는 거고, 허가 쪽은 위반하게 되면 허가받지 않고 계약해서 부정한 방법 받았어. 이때는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고, 여기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규칙성이 있어요. 신고, 유효, 과태료, 허가, 무효, 징역벌금이고, 이거를 서로 바꿔치기를 해. 바꿔치기. 이거 아주 주의할 부분이에요. 뭐 신고 안 했는데 거짓 신고했는데 무효, 신고 위반했는데 징역벌금, 허가 안 받았는데 뭐 유효, 허가 안 받았는데 뭐 과태료, 이렇게 하면 다 틀린다고요. 바꿔치기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징역벌금 여기는 2년 이하 징역 2천 이하 벌금이잖아. 외국이니까 영어로 외우세요. 툴툴 뭐라고요? 툴툴하고 외국인처럼 영어로 외워주세요. 투투니까 영어로 외국인. 자, 허가 신고가 다 봤어요. 양벌 규정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 밑에 이제 구체적인 절차입니다. 신고 허가 절차. 거기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의 취득, 계속 보유 신고, 그다음에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되는 외국인 등은 신고서에 서류 첨부해서 제출해라.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1번은 취득 신고, 계속 보유 신고, 허가 신청하려는 외국인 등은 별지 6호 서식이 있다고요.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계속 보유 신고서 또는 토지 취득 허가 신청서. 이 한 장에 한 장. 한 장 안에 신고서, 허가 신청서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다가
외국인이 서명 날인해서 다음에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라. 신분지도 보여주고 첨부 서류는 박스 밑에를 기억하시면 돼. 뭘 제출하지 않는다. 교환계약서 제출하지 않고 다 낸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빨라요. 교환계약서 빼곤 다 내. 박스 안에 증여계약서, 좋아. 상속인임을, 좋아. 경락결정서, 또 환매임을 증명합니다. 확정 판결문, 합병사실 다 냅니다. 상경 흐흐흐 다 내고요. 다음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되었을 때는 증명서를 다 냅니다. 허가 신청서 낼 때는 당사자 간의 합의서는 있는데 합의서는 뭐냐면 우리는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잖아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기 때문에 허가 신청할 땐 계약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허가받고 계약을 하겠습니다는 합의서를 내는 얘기입니다. 합의서. 교환계약서 빼고 다 낸다. 시험이 아직 안 나왔어요. 자, 밑에 이제 구체적인 절차 나오는데 뭐 1번, 2번 참고하시고요. 반가로 2번은 뭐 신고 확인증, 허가증 발급해 준다는 말이에요. 반가로 3번, 1번에 좀 아실 건 뭐냐면 외국인 등에 위임받은 사람은 외국인 등 부동산 등 취득, 계속보유 신고서, 또 허가 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다 대행할 수 있다. 작성과 제출. 작성까지도 대행할 수 있다. 왜? 외국인이니까 못 쓸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특이하게 작성도 대행이 되는군요. 자, 뒤로 가시고 끝입니다. 양가로 3번은 관리. 신고 간청은 외국인 것만 다 모으라고.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에도 나왔었거든요. 외국인 것만 다 모으는 거예요.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했던 거, 계약과 계약 외와 계속 보유 신고했던 거, 허가 내용 전부 다 모아서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광도 특도에게 제출해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라.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국장에게 직접 제출해라. 동그라미 2번. 제출받은 특광도 특도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걸 또 1개월 이내에 국장한테 제출해라. 순차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인은 분기별로 해보세요. 자, 외국인은 뭐? 분기별로 제출. 외국인은 분기별로 제출. 자, 밑에 과태료는 아까 했던 거예요. 3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세 가지가 있고요. 오른쪽에 감면도 똑같이 들어가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자진 신고, 과태료 감경 면제할 수 있었죠? 세 개 다 들어가. 외국인 등인데 부동산 등 신고 안 했어, 거짓 신고했어. 계약 외 신고 안 해서 거짓 신고해서 계속 보유 신고 안 해서 거짓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조사 시작 전이면 면제, 조사 시작 후면 50% 감경. 똑같아요. 뒷장에 감경 면제 되지 않는 것도 똑같아요. 과거 1년 동안 3번 감면 받는 사람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신고서가 이렇게 한 장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이 단원을 마치죠. 이제 327 토지거래 허가로 갑니다. 329로 바로 갑시다. 329.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건 이제 3장으로 건너왔습니다. 제 3장. 3장은 제목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이 지역은 이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이 지역에 대해서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최대 5년까지 5년 이내로 지정하고 이 허가구역의 토지의 소유권 같은 걸 취득할 때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는 아무나 내주는 건 아니고 실수요 목적에 맞는 자에게만 허가를 내줍니다. 실수요 목적에 맞는 자에게만 허가를 내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투기를 막아보고자 이런 거죠. 허가라는 건 토지만 허가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토지만. 건축물로 허가받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역시 모든 거래를 허가받는 건 아닐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해서 투기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또 증여, 무상으로 증여하는 걸 가지고 투기를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허가받지 않고요. 여긴 특이하게 뭐라고 돼 있냐면 소유권 이렇게 돼 있어. 또 하나 특이한 건 뭐냐? 지상권이에요. 지상권도 허가를 받아라. 그 대신 꼭 유상으로 이루어질 때만 거기다가 예약도 포함한다. 일단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소유권, 지상권, 유상으로 예약도 포함. 소유권의 유상 계약이면 매매 들어가고 교환도 들어갑니다. 이따 자세히 나와요. 매매도 들어가고 교환도 허가 대상으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상계약이니까 증여는 아니에요. 증여로 투기할 수는 없죠. 지상권은 왜 허가가 받냐면 지상권 건물 소유 목적이면요. 최단 기간 30년이죠. 그리고 무제한도 가능하잖아. 무제한. 무제한도 가능하다 보니까 만약에 지상권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한다면 저 허가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내가 지상권 설정해버리죠. 그리고 건물 소유 목적이라고 하면서 100년, 무제한 이렇게 지상권을 해놓죠. 그리고 뒤로는 매매가를 주고받고요. 주고받고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아무리 길어봤자 5년이니까 다 끝나면 소유권 넘겨버리는 이런 편법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도 허가받는 게 가장 특이한 거다. 여기는. 지상권도 허가받는다. 예약은 뭐냐면 가등기를 의미합니다. 가등기. 자, 가등기에 대해서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저 토지 1순위로 소유권 이전 등의 청권, 보전, 가등기를 해놓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본등기 해버리면 어쨌든 내 거잖아요. 내 건 거고 가등기 이유는 다 소멸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허가를 받도록 한다 이거죠. 이렇게 허가를 받고요. 좀 특이해요. 이게 이 법 전체가 1장 부동산 거래 신고, 2장 외국인 등, 3장 토지거래 허가가 따로따로 놀아라. 따로따로. 이게 다 세 개가 원래 따로따로 된 법이었는데 합쳐져 가지고 그래요. 지금도 이게 서로 융화가 안 돼요. 다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만. 근데 외국인은 오더니 뭐 교환, 증여, 상경, 뭐가 되게 많고 여기는 또 특히 권리라고 썼어. 소유권, 지상권 이렇게 썼단 말이야. 유상으로 예약도 포함하고. 이거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구역이다. 자, 이 허가구역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할 건 뭐냐. 이 허가구역엔 어떤 지역에 허가구역을 지정할 것이냐. 또 하나는 이 허가구역을 누가 지정할 것이냐. 자, 허가구역의 지정권자. 허가구역의 지정권자와 그다음에 지정대상. 지정대상 지역을 지금부터 이제 보시는 거예요.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기간은 최대 몇 년이랬죠 아까? 5년 이내입니다. 이내. 무조건 5년 아닙니다. 3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4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 지정하느냐 이걸 지금부터 보러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329로 가서 지정권자부터 읽어볼게요. 자, 지정기간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지정권자, 이따 위에는 5년 이내 알면 되는 거고, 지정권자는 이제 어떤 경우는 국장이고 시도지사냐 이거지.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는 서울이라 하고, 여기는 인천이라 합시다. 인천. 여기는 서울특별시, 여기는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시도죠, 시도. 여기는 이제 구가 있겠죠, 이제 구가 있을 텐데, 여기를 A, B, C, D라 합시다. A구, B구, C구, D구. 서울 인천이에요. 만약에 서울의 일부 지역과 인천의 일부 지역 이렇게 걸친다. 이렇게 걸치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거죠. 둘 이상 시도 걸치니 이때는 누가 지정해야 맞겠어? 그렇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야 맞겠지. 시도지사 둘이 만나서 할 일 없잖아.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떨까? 서울의 A구, B구 여기에 걸쳐 있다. A, B에 걸쳐 있다면 이건 같은 서울특별시 안에 있잖아. 이때는 누가? 시도지사가 지정하겠다. 그럼 이때도 당연히 누가? 시도지사가 지정하겠다 이거죠. 인천광역시장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지정권자예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국장이 지정할 때는 언제?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을 때 무조건 국장이야. 이건 예외가 없어요. 근데 시도지사는 동일한 시도 안에 일부 지역일 때는 시도지사인데 이때는 원칙이야, 원칙. 예외가 있어. 동일한 시도 안에 일부 지역일지라도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그걸 보는 거예요. 일단 동그라미 1번. 허가구역이 둘 이상 시도의 관할구에 걸쳐 있을 때는 무조건 국장이에요. 이걸 시도지사라고 낼 확률이 높아요. 동그라미 2번.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일 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원칙이야. 다만 3번. 아직 밑줄 안 쳐도 돼요.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이에요. 그래서 박스 안에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 동일한 시도안의 일부 지역이더라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첫 번째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이 직접 개발 사업을 시행한다고. 더하기. 모두 충족이니까 더하기. 해당 지역의 집가 변동률 등이 인근 지역이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요건을 모두 갖추면 동일한 시도안의 일부 지역일지라도 국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시험 문제 내기엔 좀 상당히 너무 길어지겠죠. 너무 길다고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뭐 가능은 하겠죠. 너무 길더라도 적당히 좀 줄이면 가능할 겁니다. 지정권자 이렇게 하시라. 둘 이상 시도 걸치면 무조건 국장. 동일한 시도안의 일부 지역이면 원칙 시도지사. 예외로 모두 충족하면 국장. 이렇게. 자, 그러면 어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하느냐? 지정 대상 지역. 지정 대상 지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아래 넷 중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다 이거야. 이거 더하기 이것 중에 하나 이 말이야. 이거 더하기 이거 이렇게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동그라미 1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등 토지 이용에 대한 무엇이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이다. 뭐 이 중에 하나 골라내겠지. 예를 들면 광역도시계획 등 토지이용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는 지역, 뭐 도시군 관리계획 등 토지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지역 이런 거 여기 대해서 지정할 수 있고 다 느낌상 그럴 것 같아요. 계획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 폐지, 그로 인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뭐 되는 지역?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이다. 완화, 해제.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되니까 투기가 우려되는 거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 OX, X. 행위 제한이 강화되면 누가 땅을 사겠어요? 찬바람 불죠. 세 번째는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이라면은 뭐 이건 헷갈릴 건 없는 것 같아요. 개발이 뭐 돼 있는 지역, 예정돼 있는 지역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인근 지역이에요. 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는 지역이 어디까지? 인근 지역까지. 인근 지역까지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네 번째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가 있다고 뭐하는 지역? 인정해버린 지역. 인정해버린 지역. 또 있어요. 관계 행정기관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지정해 주세요라고 뭐하는 지역? 요청하는 지역이다. 시험에 어떻게 나온 적도 있냐면요.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광역도시계획 등 토지이용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는 지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나 집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지 않아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X, 우려될 때. 이거 더하기 이거, 이거 더하기 이거, 이거 더하기 이거, 이거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허가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 또 뭐 지정권자 이걸 보신 거예요. 5년 이내에 이걸 보신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지정의 절차를 겁니다. 자,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도 있고요. 또 이제 재지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재지정은 뭐냐면 처음에 3년 지정을 했어요. 3년 지정을 했는데 3년이 다 돼가는데 여전히 투기 광풍이 불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연장, 이런 게 재지정이죠. 재지정이고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투기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거죠. 해제. 또 일부 지역을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할 수도 있어요. 축소.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이걸 보는데 일단 결론. 지정할 때, 해제할 때, 축소를 할 때는 심의만 거치면 돼요.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 집단의 심의만 거치면 돼요. 근데 재지정을 할 때는 의견을 듣고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야 돼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내용이에요. 되게 공법스럽죠, 내용이 다. 옛날에 국토의 기밀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빠져나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 공법적인 내용이야. 공법적인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이 지정, 재지정, 해제, 축소인데 동그라미 1번 지정. 지정을 보니까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문장을 두 문장으로 만들면 국토부 장관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풀면 돼요. 자, 재지정.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면 또 두 문장 만들면 국토부 장관은 허가구역에 재지정을 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시도지사는 재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 할 때만 재지정할 때만 의견을 듣는다. 의심. 처음 볼 땐 의심하지 말고 다시 볼 때 의심하자. 처음에 지정할 때 의견 듣고 심의 거쳐 X로 주의하셔야 돼, 이게. 그래서 밑에 예제 있을 거예요. 그 주의에 3번 먼저 보면 국장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시도지사 의견 들어야 한다. 그럼 틀리는 거죠. 지정할 땐 의견 안 들어요. 재지정할 때만 의심. 심의 전에 의견. 지정은 뭐만? 심의만. 해제 축소할 때도 심의 거쳐야 돼. 이게 동그라미 위에 3번이죠.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는 경우에도 이때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잘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여기를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근데 국장이 보니까 우리 자기 땅이야. 우리 자기 땅을 허가구역 지정해서 땅도 안 팔리게. 진짜. 그래서 몰래 축소? 몰래 해제?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해제 축소할 때도 뭘 거쳐야 돼? 심의 거쳐야 되지.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문제를 해볼게요. 이따 예제 같은 거 풀고 다 나올 거거든요. 국토부 장관은 이제 문제 냅니다. 국토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X. 이렇게 외웁니다. 지정, 해제, 축소는 뭐? 심의. 재지정은 의심. 자, 그러면 계속 이어갑니다. 이제 공고. 지정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다 말씀드리고 있다가 지정으로 이제 쭉 갈게요. 이제. 자, 지정을 했어.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했으면 전국에 이걸 알려야 돼? 그냥 비밀로 해야 돼? 비밀로 해? 당연히 전국에 알려야지. 저 지체 없이 이걸 공고하라고.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자, 공고사항 4가지 있네요. 상식적으로 일단 접근해 볼게요. 지정기간 알려줘야 되겠어? 당연하지. 몇 년인지 안 알려줘? 5년 이내, 3년, 4년 알려줘야지. 그러면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지역 어디다가 지정했는 거 알려주는 거 아니야? 알려줘야지 당연히. 알려줘야지. 그리고 정확한 위치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지형도 뭐 5만 분의 1 또 2만 5천 분의 1 지형도도 공고하고요. 그다음에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이라고 돼 있는데 이따가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만 그 주거지역이라면 18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를 안 받습니다. 면적이 좁으면 투기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고 그래서 면적이 용도지역별로 얼마 이하, 얼마 이하, 얼마 이하는 허가를 안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지역 사정에 따라 면적을 달리 공고할 수도 있어. 항상 180은 아니고. 그러니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을 공고할 때는 면적, 이 지역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데 원래 180인데 10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 안 받아요. 이렇게 따로 공고할 수 있는 거지.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 다시 지정기간, 소재지 같은 거, 용도지역도 있고 지형도, 그 다음에 면적 이런 걸 공고한다 이거야. 공고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통지해야지. 통지. 아래 행정기관장이 또 알려줘야 되죠. 뭐라고 돼 있어요? 국토부 장관은 허가구역을 지정해서 뭐 했어요? 공고했으면 그 공고 내용을 누굴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누구에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어서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해서 공고했으면 그 공고 내용을 국장과 시군구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럼 마지막으로 누구? 마지막으로 통지받은 누구? 시군구가 할 일이 마지막 뒤치다거리를 해야 돼.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이야. 동그라미 3번. 지금 마지막 이걸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치 없이 누구에게?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주는 이유는 나중에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허가증을 내야 돼요. 당연히 허가증 없이는 등기 안 해주겠지. 허가증 없이도 등기해주면 뭐하러 허가를 받습니까? 그래서 등기소장에게 누가 알려주는가 중요해요. 시군구가 알려줘요. 그리고 그 사실을 며칠 이상, 7일 이상 공고하고 또 며칠간, 15일간 일반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이거 말장난할 수 있습니다. 여기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 예를 들어 7일 이상 열람, 15일간 공고. 이 바꿔치기 할 수도 있는 거죠. 더 치사한 건 이거예요. 7일간 공고, 15일 이상 열람. 벌써 복잡하죠? 확실히 외우게. 어떻게 하냐면 7, 공, 주. 이렇게 외워요. 7공주, 15일간 열받아. 이렇게 외워. 왜 열받는 건 몰라. 7공주, 15일간 열받아. 그러면 간자가 외워지잖아. 7공주, 15일간 열받아 하면 15일간 열받으니까 7일 이상이지. 하나는 이상이 하는 간이니까.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 그렇게 외우면 돼. 그만 외워주면 돼. 7공주, 15일간 열받아. 공주가 누구냐면은 공주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주부의 약자예요.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이셔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주부, 공주. 자, 이걸 누가 하라고? 시군구가 하라고 다. 나머지 절차 똑같아요. 제가 방금 지정했죠? 지정해서 지정할 때 뭘 거쳐라?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지정에 뭐 있고 공고했고 또 통지했고 통지받은 시군구는 통지 7공주 15일간 열받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다 마찬가지예요. 절차 같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재지정했어도 공고하는 거 아니야? 공고해야지 당연히. 그럼 비밀로 해? 또 통지 다 해야지. 또 이거 다 해야지 당연히. 그럼 해제 축소한 건 비밀로 해? 아니지. 전국에 공고하고 또 통지 또 통지 7공주 15일 열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 해제, 축소, 재지정은 이만큼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위에만 달라. 지정, 해제, 축소는 심의만 거쳐라. 재지정은 의심. 이렇게 해야 안 헷갈려요. 완벽하게 정리하는 방법이야 이게.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해제, 축소를 읽어볼게요. 해제, 축소.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지정 해제,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지정 해제 또는 축소해야 한다. 꼭 해야 됩니다. 밑에 주의에 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인정이 되면 꼭 해야 됩니다. 밑에 2번 해제 축소 절차는 지정 절차와 똑같다고. 일단 읽어보세요. 밑에 주의의 지문은 왜 틀린지 알겠죠? 국장은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정 해제할 수 있다. 아닙니다. 지정 해제도 지정 절차와 똑같다고요. 지정, 해제, 축소는 아예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효력 발생 시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이.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5일 동안 허가 안 받고 6일째부터 허가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만나서 계약서 쓰기로 한 사람, 내일, 모레, 글피 만나서 계약서 쓰기로 한 사람은 갑자기 날벼락이잖아. 허가를 받는다면. 그러니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정말 특이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 공고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공고한 날을 말해요. 이거 언제냐면 여기 이 공고일부터 5일 후 이 말입니다. 이 공고가 아닙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5일 후면은 다 너무 지연되죠. 독도까지 소문나요. 그래서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예요. 근데 나머지는 다 효력이 즉시 발생해요. 해제, 축소, 재지정 같은 경우는 이 공고일부터 즉시 효력이 생겨요. 예를 들어 뭐 해제 축소하는데 뭐 하기로 했는데 뭐하러 뜸들입니까? 그냥 바로 공급하면 되지 뭐. 재지정은 공백기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해도 이어져야 되니까
공백기 생기면 또 허가 안 받고 할 테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정 절차는 끝났고 뒤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서 이제 허가 절차를 공부하게 된다. 허가 절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